모든 사건의 시작은 해적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하치노스에서 벌어진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핵심 멤버이자 여인섬 아마존 릴리의 전전대 황제였던 샤쿠야쿠 통칭 샤키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하고 그녀를 호위하던 돈 말론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동료였던 왕직의 배신이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치노스의 그 누구도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샤키의 납치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몇 주 동안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편 동료의 비보를 들은 로저 해적단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선장 골디 로저는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한 록스를 향해 내 놈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사리에 가득 찬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부선장 레일리 또한 샤키 라고 외치며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의 강자들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샤키가 납치된 지 1년 후 시간은 38년 전의 갓 벨리로 향합니다. 그곳에 천룡인의 최강기사단 신기단의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이 귀환하며 새로운 운명의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성이 갈링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는 샴록과 샹크스라는 이름의 쌍둥이 아기를 갈링에게 소개했습니다. 갈링은 쌍둥이라는 사실에 잠시 놀라며 아이들이 귀엽다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갈링에게 함께 가 벨리에서 살자고 제안했지만 갈링은 이 섬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칼을 뽑아 여성을 망설임 없이 찔렀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해군 전함들이 섬을 포위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여성에게 갈링은 이미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아내 후보를 정해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곧 열릴 대회에서 승리하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 선언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 장면은 천룡인의 비정함과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샹크스의 출생에 얽힌 거대한 비극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거랜드 갈링의 선언과 함께 갓 벨리는 해군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섬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위협에 직면했고 필사적으로 섬을 탈출하려 했지만 해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이 해군 부대 속에 훗날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세계 정부에 맞서는 몽키기 드래곤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사살하라는 명령을 차마 따를 수 없었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향해 살상용 총알 대신 마취총을 쏘며 최소한의 저항을 했습니다. 드래곤은 상관에게 이 임무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쓸데없는 질문은 삼가라는 차가운 묵살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드래곤이 세계 정부의 기만적인 정의에 등을 돌리고 혁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갓벨리로 향하는 해군의 노예선 안에서는 또 다른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절망에 빠진 채 실려가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어린 시절의 엠포리오 이반 쿠퍼와 바솔로뮤 쿠마 그리고 지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이 삶의 투지를 잃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지니는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 세계의 갓 벨리에서 열리는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지니의 정보 유출은 외부의 강자들이 갓 벨리로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작은 개인의 용기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원피스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니가 목숨 걸고 유출한 정보는 곧바로 세계의 정보 흐름을 주무르는 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버 폴 정보국에 나타난 것은 바로 세계경제신문이 사장이자 빅뉴스 모르건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와 거의 흡사한 모습에 베레모를 쓴 그는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다며 사이버 폴 요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갓 벨리 관련 정보를 빌미로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액의 뒷돈을 내놓으라고 대담하게 협박했습니다. 사이버 폴 요원들이 그를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모르건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할 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그들을 도발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르건즈가 젊은 시절부터 돈과 특종을 위해서라면 정보기관을 상대로도 거리낌 없이 거래하고 협박하는 대담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록스 해적단을 포함한 수많은 세력들이 갓 벨리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건즈가 흘린 정보는 즉시 해적들의 섬 하치노스에 도달했고, 섬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되었던 동료 샤키가 천룡인들의 대회 우승 상금으로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적들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즉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샬롯 링링은 샤키보다는 함께 상금으로 걸린 가치 있는 악마의 열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먹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목적을 품고 록스 해적단이 갓 벨리로 향하는 한편, 동료를 구하기 위한 골디 로저와 그의 해적단 역시 갓 벨리로 전속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군의 영웅 몽키디 가프까지 갓 벨리로 출동하면서 운명의 성갓 벨리는 말 그대로 당대 최강의 전설들이 모두 모이는 거대한 격전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과 목적을 가진 이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갓 벨리로 향하던 록스 해적단의 앞을 거대한 함선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거인족 하랄드였고 세계 정부는 그를 이용해 록스의 발을 묶으려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스는 하랄드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록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록스 디 지백이 아니라 데비 디 지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정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일족, 즉 전설적인 해적 데비 디 존스의 후예인 데비 일족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말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에게 처자식이 있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고향이자 데비 일족의 터전인 갓 벨리로 보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록스가 갓 벨리로 향하는 진짜 목적은 표면적으로 알려진 샤키의 구출이 아니라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악당으로만 여겨졌던 록스 디 지백이라는 인물에게 입체적인 서사를 부여하며 갓 벨리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해적과 해군의 충돌이 아닌 한 남자이자 아버지의 처절한 가족 구출 작전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갓 벨리에서는 천룡인들의 광기 어린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주최자는 수많은 악마의 열매들을 상품으로 소개한 뒤 마침내 이번 대회의 최고 상품이라며 한 여성을 무대 위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납치되었던 샤키였습니다. 구사 해적단의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잡힌 이후 큰 고초를 겪지 않은 듯 건강하고 고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최자는 그녀가 여인섬의 전 여제 샤쿠야 쿠임을 밝히고 대회 우승자는 그녀를 아내로 삼을지 혹은 노예로 삼을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관중석에 있던 천룡인들은 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관중석에는 젊은 시절의 신기단 멤버들, 즉 피거랜드 갈링, 소머즈, 그리고 장발의 군코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룡인은 셰퍼드 가문을 위해 저 상금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며 소머즈를 응원했지만 정작 소머즈는 내가 이기면 저 여자는 내 노예가 될 것이라며 탐욕을 드러냈고 갈링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니 꿈깨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천룡인들의 광기 어린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섬의 다른 한편에서는 비극적인 운명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몽키디 드래곤은 핏자국을 따라 한민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붉은 머리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갈링에게 버림받고 칼에 찔렸던 샹크스와 샴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드래곤에게 제발 제 아이들을 이 섬 밖으로 그 사람이 데려가게 해선 안돼 라는 말을 남기며 아이들의 안위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수갑을 찬 채 철창 안에 갇혀있는 한모자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마샬디 티치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어린 티치를 끌어안으며 괜찮아 티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고 말하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이처럼 갓 벨리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피스 현재 시점의 주요 인물들의 운명이 시작되고 엇갈렸던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회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최자는 관중들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버커니어족의 아이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위기 상금이 존재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800년 만에 재발견된 데비 1족이었습니다. 세계 정부가 8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 존재를 숨기고 말살하려 했던 전설의 1족이 바로 이 자리에서 천룡인들의 놀이개로 전락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는 록스, 즉 데비 디지백이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갓 벨리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줍니다. 그의 가족은 단순히 갓 벨리 주민이 아니라 세계 정부가 혈안이 되어 찾던 데비 1족이었기 때문에 인간 사냥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공백의 100년과 뒤의 의지에 얽힌 거대한 수수께끼의 핵심의 데비 1족이 존재함을 암시하며 갓 벨리 사건이 뒤의 1족과 천룡인 사이에 800년에 걸친 악연이 다시 한번 폭발한 운명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습니다.